감정을 복제하는 기술이 생긴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인간만의 가장 고유한 영역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는 계산될 수 없고 복제될 수 없으며 각자 한 번뿐인 삶 속에서만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죠. 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남는 온도가 다른 이유, 그 차이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감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술이 그 경계에 손을 뻗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누군가의 슬픔을 그대로 복사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재현할 수 있다면, 혹은 사랑의 설렘, 상실의 고통, 성취의 희열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감정은 정말 내가 느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을 경험한 걸까요? 일부 감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뇌 속의 화학물질, 신경신호, 기억과 경험이 얽혀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과거의 기억이 다르면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릴 적 상처, 실패의 경험, 누군가에게 받았던 작은 친절 하나까지 감정은 언제나 개인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은 단순히 느껴진다기보다 축적된 삶이 반응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은 기술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부 기술은 이미 감정을 해석하고 있다. 이미 AI는 감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의 미세한 변화, 목소리의 떨림과 속도, 문장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결, 심지어 심박수와 뇌파, 호르몬 변화까지 분석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예측합니다. 이제 감정은 더 이상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특정 패턴으로 나타나고 불안은 반복되는 신호로 포착됩니다. 그리고 기술은 묻기 시작합니다. 읽을 수 있다면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록할 수 있다면 다시 재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바로 감정 복제 기술의 출발점입니다. 3부 감정을 복제한다는 것의 의미. 감정을 복제한다는 건 단순히 비슷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의 강도, 지속시간, 몸의 반응까지 포함해 하나의 감정 상태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느꼈던 깊은 안정감, 모든 불안이 사라진 평온함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강렬한 동기와 열정을 내 안에 불러올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성장과 학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 감정은 정말 내 삶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경험일까요? 4부 감정이 공유되면 인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감정은 선택을 만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이유, 어떤 길을 택하는 이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까지 모두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감정이 복제되고 공유된다면 사람들의 선택은 점점 비슷해질지도 모릅니다. 같은 감동을 느끼고, 같은 분노를 경험하고, 같은 두려움에 반응하게 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해가 깊어질까요? 아니면 더 쉽게 조종될까요? 특정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사람은 과연 자유로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감정 복제 기술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뀝니다. 5부 감정을 복제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감정을 누가 만들고, 누가 선택하며, 누가 통제하는가? 개인의 치유를 위한 선택일까요?
기업의 서비스가 될까요? 혹은 사회적 목적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될까요? 만약 특정 감정이 더 효율적이고 더 수능적인 인간을 만든다면 그 감정은 과연 선택일까요? 아니면 설계일까요? 감정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통제권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복제하는 기술은 인간을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타인의 손에 맡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어떤 감정을 복제할 것인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험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어쩌면 미래의 인간다움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느끼지 않을 자유를 지키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통찰과 흥미로운 미래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